라고 합니다. 우선 진지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동생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동생은 중학생 미소녀이고요.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까지 여름부터 5번을 만나는데 그중에 4번을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도 마라탕 일주일에 한 번은 수혈해줘야 되는 사람이라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세상이 억가하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일들이 뭉쳐서 완전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학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은 제가 동생의 이런 안 좋은 사연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해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지금 감수성 예민한 중학생인데 저보고 만약에 너의 안 좋은 사연들을 오늘 발표할 거야 이렇게 저는 진짜 말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몰래 발표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미안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결론이 동생의 이름이나 얼굴, 지역 이런 것들을 좀 익명으로라도 해서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에피소드 그리고 사연들이 좀 발표를 하면 다른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좀 고민을 나누고 저의 답도 이 발표를 통해 찾고자 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했던 고민은 동생을 얼마만큼 책임져야 하는가, 책임질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제가 동생을 처음 만났을 때 동생이 갑자기 길거리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를 난생 처음 불러봤는데 그 119를 부르고 같이 타서 동생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의 손을 막 잡는데 구급대원 분들이 너는 선생님은 보호자가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서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생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도착하셔서 같이 응급실로 가시고 이제 저는 막차를 타고 터덜터덜 집으로 오는데 뭐 몇 시간 동안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동생이 제가 기숙사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제 새벽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그러니까 범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니 어떤 폭력 서클에 연루가 되어서 어디 가서 좀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린 가해자 학생은 이제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와서 잘 데려가고,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부모님이 안 오셔서 오히려 뭐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당해서 범죄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새벽에 막 울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내가 다음번에 같이 경찰서로 갈게 해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신뢰관계인이 이제 피의자랑 같이 피의자 학생이랑 같이 조사를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인데 막상 경찰서에 딱 들어가니까 저는 신분증에 경찰 대학생님이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왔다는 사실이 조사하시는 경찰관님께 부담을 드리려고 왔다고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됐고, 그리고 동생에게 또 잘못된 인식을 줄까봐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다른 어디 가서 경찰 언니가 이렇게 하랬어, 뭐 든댔어 이렇게 뭐 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느낀 것은 제가 동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동생의 인생에 간섭하려 들어도 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는 동생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합의금 같은 거를 찾아서 이렇게 몇백만 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합의금을 이제 중학교 여학생들이 의뢰 쓰는 그런 데에다 돈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으로는 좀 학업에 좀 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부모님도 아니고 부모님이 대줄 수도 없는데 그렇게 간섭하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날 때마다 진짜요? 그래요? 뭐 이렇게 가식적으로 뭔가 가식적인 공감만 해주기는 또 싫었고요.
그리고 진짜 또 지갑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저도 이제 형 동생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막 피다리 아저씨 따라하는 피다리 아저씨 놀이를 하기도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금씩 쌓아왔던 저만의 그 결론은 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생이 지금 준비하는 꿈이 있거든요. 이 꿈을 만날 때마다 너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잘 될 거다